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입니다. 오늘은 한 회원분의 문의가 있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관련한 비슷한 어떤 문의가 좀 있어서 회원분들과 좀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앞서 시황은 지금 좀 애매한 이런 모습인데요. 좀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추세 매매 혹은 뭐 모멘텀 투자 혹은 뭐 차트 투자 하는 사람들의 조금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과 다르게 지수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선은 한 25일 정도, 저희 혹은 26일 정도를 좀 보고요. 이 파란색 선은 한 100일 정도를 보고, 이 초록색 선은 한 300일 정도, 그리고 이 점점점 되어 있는 요거는 200일 정도 이평선인데요. 어, 이 차트 혹은 모멘텀 투자자들은 이 진하게 해놓은 요 파란색 선 있잖아요. 요 파란색 선 지수가 위에 있을 때 아마 성과가 제일 좋을 겁니다. 성과가 제일 좋을 것이고, 뭐 아주 고수들은 그 어디서든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차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이 지수가 파란색 선, 이 1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좋을 거고, 그다음에 100일 아래에 있을 때는 아마 좀 지금 힘든 구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매수가 꺼려지거나 좀 쉽지 않은 이런 구간이고요. 다만 반대로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 파란색 선 이 위에 있을 때는 가치 투자자들은 살 게 거의 없었던 이런 좀 기억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 게 매우 많아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금은 구간인 것이고 차트 투자자들은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예민해져 있거나 좀 힘든 이런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살 게 좀 많다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살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원분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 회원분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마 누군지 말씀 안 드리고 뭐 이런 문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런 겁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서 ISA 계좌를 활용해서 코덱스 200을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이런 문의였었거든요. 코덱스 200.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ISA 계좌가 있고 또 일반 주식 계좌가 있잖아요. 저희 그 저희가 해외 넘어가기 이전에 회원분들 모두에게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한도가 이제 증액되는 게 이제 좀 쉬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만드셨는데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주식 계좌에서 번 돈으로 매월 번 돈을 ISA 계좌로 이체하고 이 ISA 계좌에서 코덱스 200을 그냥 꾸준히 사 나가는 건 어떠냐. 근데 저는 이런 문의였다라면 괜찮을 수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 밑에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적립식으로 1년 정도 모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요 두 가지가 좀 걸리더라고요. 이 적립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1년 정도라는 요 기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뭐냐면 이 주식 계좌에서 매월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매월 수익이 날긴 힘들죠. 어떤 날은 날 수도 어떤 달은 나겠지만 많이도 나고 조금도 날 수 있겠지만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립식이 깨지는 것이죠. 근데 이 적립식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쫙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잖아요. 혹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푹푹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구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본 달에 코덱스 200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요때 적립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단가를 낮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손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년 정도라는 이렇게 기간을 정하셨는데 사실 1년 정도라는 거는 주식형으로 가기에는 매우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니까 언제든 코로나 같은 어떤 위험한 매크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1년이란 기간은. 만약에 적립식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꾸준히 늘 거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년이란 기간은 코스피 사이클로 봤을 때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 1년이란 구간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운이 좋아서 여기서 적립식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이건 아주 운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똑같은 구간에 와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몇 번의 큰 고비를 넘어가는 정도, 이런 큰 굴곡을 넘어갈 정도라면 한 5년 이상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해본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 적금하는 돈을 가지고 코덱스 200 사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자녀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다면 지수라고 그러니까 지수 즉 주식형 자산이라고 해도 변동성이 심하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하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어, 혼합형을 차라리 좀 안전한 혼합형을 하시고 혼합형을 하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가다가 혼합형이란 거는 코스피와 미국 국채를 같이 사는 거죠. 합쳐서 이것을 좀 안전하게 이렇게 모아 나가다가 주식 공부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만 주식 공부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아무리 지수 투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형 100%에다 넣는 거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권해드렸던 거는 요겁니다.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요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락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반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거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엄청 빠지는 이게 주식형이라는 게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적립식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사자마자 막 빠져버리면 이게 불안해서 뭐 주식하게 오래 하기 힘들겠죠. 오래 한 사람도 이런 힘든 장에서는 적립식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것과 미국 국채를 섞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뭐 달러도 괜찮지만 미국채도 한번 해볼게요. 미국채 이것도 그냥 코덱스를 해보면 코덱스 미국 채 10년물 이렇게 하면 추가되거든요. 이 미국채 10년물의 색깔은 빨갛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코덱스와 코스피와 미국채가 이게 반대로 움직여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를 70% 사고 미국채를 30% 살 수도 있고요. 코스피를 50% 사고 미국채 50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코스피를 30%만 사고 미국채를 70%살 수 있고. 근데 이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요거는 코스피가 40%, 미국채가 미국 채권이 60%, 10년물이 6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딱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차트가 등락 차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HTS에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이거 같은 색깔로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요 중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가 움직이고 이렇게 무섭게 막 움직이는 것과 미국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에서 이 평균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 6대 4니까 이렇게 중간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 생긴 지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자료가 좀 충분치 않은데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보여드리면 이게 잘 보면은 코스피 비중이 70%로 투자했을 때거든요. 코스피 비중이 코스피가 검정색이고 미국채가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근데 코스피를 70% 비중으로 하고 미국채를 30%로 했을 때 요 값이 요 중간으로 간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코스피 비중을 절반으로 했을 때, 코스피 비중을 30%라고 했을 때 그 비중대로 샀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 가운데 선을 잘 봐보세요. 조금씩 올라가죠. 50%, 70%. 그러니까 코스피 비중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합니다. 주가가, 가격이. 다시 코스피 50, 코스피 30%만 샀을 때, 70% 샀을 때, 코스피를 50% 샀을 때, 코스피를 30%만 넣었을 때, 미국 채권 70% 넣었을 때, 이렇게 보면 확실히 요 색깔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평균값, 요 위에 거, 그러니까 코스피 비중을 30% 혹은 40% 정도만 사는 것, 즉 혼합형 요거를 이 초록색을 사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별 주식이 있고 이 ISA 계좌에서는 내 수익금만 따로 놔두고 싶은데 이 수익금이 또 뭔가 수익을 원하는 모습이었고 그 회원분께서 근데 그 수익금도 안전하지만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수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지수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MDD가. 그래서 이 지수 그대로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미국채를 채권을 같이 섞어서 두 개를 사면 좋은데 이렇게 두 개 사면 또 리밸런싱하고 바쁘니까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을 그냥 한 번에 사면 저절로 리밸런싱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수익률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난 거를 그냥 예적금 혹은 CMA에 넣는 것도 괜찮지만 그 돈을 뭐 한동안 한 3년, 5년 뺄 게 아니라면 그거를 저는 뭐 ISA에다가 넣고 미국채 혼합형으로 매수해서 꾸준히 사 나가시는 것은 매우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나는 주식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에 혼합형 같은 거를 좀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나는 2, 30년 진짜 안 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뭐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코덱스에서 나온 것도 뭐 그런 거 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선진국 MSCI 월드 지수 ETF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 요것을 제가 자세한 숫자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사실 그 숫자는 점점점 그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여태까지 뭐 S&P 200, 500이 연 20% 올랐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어요. 이걸 보고 투자를 하면 한다고 앞으로 20% 오를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뭐 5% 마이너스가 떨어질 거냐? 이건 아니겠지만 항상 좋은 것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충 뭐 요 언저리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시장에다 맡기는 게 어떨까? 지수에 투자한다면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지수 퀀트 하면 정확히 나는 12%의 기대 수익을 뭐 할 수 있어. MDD 뭐 한 15% 나와. 이렇게 정확하게 너무 수치화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좀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고 대략 한 8%, 한 10%요 사이 정도 뭐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정도로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좀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다만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다음해에는 조금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봐야지 과거에 너무 그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도 탁 계획을 짜는 것은 오히려 힘든 게임 같아요. 개별 주식은 좀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마음 편하게 적축한다. 혹은 은행 예적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이득을 취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뭐 이건 제 생각인 겁니다. 뭐 다른 퀀트 전략들 멋진 전략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주식을 좀 공부하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아예 주식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혹은 아주 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